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은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입니다. 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 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어즈 에셋 김명진 전문가 그리고 K탑 자산관리 조소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명진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보험에 대해서 쉽지만 진한 얘기 여러분한테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쉽지만 진한 보험 얘기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소현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시나요? 네, 오늘 저는 치아 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거나 나는 필요한데 관심이 있으셨던 분 있으신다면 주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치아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치아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의 보험스쿨 1교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치아보험 임플란트 특약 필요하다?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바로 임플란트 특약입니다. 치과 치료는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이 치아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계신데요. 자, 과연 그러면 임플란트 특약이 필요한 건지 두 분의 의견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특약에 대해서 김명진 전문가님은 필요하다 동그라미를 선택해 주셨고요. 조소현 전문가님은 세모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의견일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임플란트 특약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명진 전문가님, 임플란트 특약 왜 필요한 걸까요? 네. 치아는 신체의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신체 오복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많이 이제 예전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치아는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계속 사용해야지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치아에서 임플란트 특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과를 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싸다 이런 생각 때문인데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네. 그 임플란트 하나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아세요? 네, 뭐 한 개당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소 임플란트 비용은 50만 원에서 최대 430만 원까지 든다고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평균치가 170만 원이에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을 봤을 때 170만 원이라고 하면 치과를 한 번 가서 임플란트를 하나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의 반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2개 정도 치아를 임플란트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한 달치 월급이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임플란트 특약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달치 월급이 없다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특약을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균 1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조소연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치아 보험은 필요한데요. 임플란트보다는 이제는 저희가 흔히 자주 치료하는 크라운이나 이제 이가 썩었을 때 떼우는 레진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플란트일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이 돼요. 그래서 70%는 국민건강보험이 되는 거고 30%만 내 돈을 내면 되는 건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임플란트 비용이 하나당 100만 원이다 할 경우에는 7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거고 내 돈 30만 원으로 이를 한 개만 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크라운이나 흔히 자주 사용하는 레진이나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70% 정도 비용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30%만 우리가 비용을 내면 된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30만 원만 우리가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부담은 아니라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굳이 임플란트 특약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네, 조선 전문가님 말씀 맞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70%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치아가요, 사랑니 포함해서 32개고요. 사랑니를 빼도 28개거든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는요, 딱 2개예요. 평생 2개. 그리고 65세 이후에만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플란트 특약을 좀 더 젊은 나이에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을 때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 연령 모두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만 지원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 전문가님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연세가 저희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60세 그러면 임플란트 특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운율을 네. 또 기다리라고 네. 하기가.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조소연 전문가님 어머니 젊으셔서 60세이신데 뭐 치과를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한 2년 정도 후에 그 치과를 가셨는데 임플란트를 한 뭐 3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다면 집에 왔을 때 엄마 3년만 참아봐. 왜냐면 그래야 30%만 내거든. 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65세 이전인 분들은 다 임플란트 특약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아, 그러게요. 네. 그래서 또 얘기를 들으니까 임플란트 특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임플란트보다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제 건강하신 분들 위주로 말씀을 했었었는데요. 네네.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시니까 치아보험에서도 임플란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임플란트 전문가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후에 이를 뽑아야지만 발치를 해야지만 임플란트 보장이 되시는 거고요. 다른 것도 이제 크라운이나 레진 또한 3개월 지나서 보장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 보장은 치아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를 뽑고 나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 점을 꼭 가입을 하실 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아, 네. 그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나운서님이나 조소연 전문가님도 이렇게 말하다가 아니면 네. 웃을 때 금리 보이는 분 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죠, 그쵸? 있죠. 예, 그 금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크라운 이렇게 씌운 이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 전 단계가 이렇게 뭐 충치 같은 게 생겼을 때 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떼운 다음에는 그 씌우는 치료를 하고요. 그 씌우는 치료를 하신 이가 금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가 임플란트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하나의 평균 비용이 17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이를 가졌을 때 준비를 해야 하고 조소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 치료는 가입하시고 3개월이 지나야 하고요. 임플란트 치료를 하실 때 발치일도 3개월 이후여야 하기 때문에 건강하신 이를 가지고 계실 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맞고 조소연 전문가님도 이제 그동안 금리를 가진 친구분이나 지인분 네. 보셨으면 빨리 가셔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로 넘어간다는 말, 보통 치료를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금리는 주변에 정말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특약을 그러면 넣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네, 추가적으로 이제는 금리, 이제 뭐 혹시나 떼우신 분들, 그런 분들도 나는 치아보험 가입하면 보장 안 돼. 혹시 나는 이미 치료를 했으니까 보장이 안 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가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추가적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금리지만 요새는 이 치아 색깔처럼 크라운을 씌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옛날에는 금리가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미의 상징으로 크라운도
이제 치아 색깔로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실 경우에도 내가 예전에 크라운을 했다, 내가 예전에 떼온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건강하신 분,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임플란트 특약이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레진이나 크라운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40세 기준으로요, 남자분이 나는 크라운이랑 레진만 필요해 할 경우에는요, 50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데 보험료는 2만 원으로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크라운일 경우에는 보통 저렴한 군데는 치과에서는 30만 원, 뭐 보통은 4, 50만 원 정도 하는데 2만 원으로 50만 원 크라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임플란트일 경우에도 한 치아당 100만 원 이렇게 할 경우에는 3만 원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조소연 전문가님은 임플란트 중심 플랜 그리고 크라운 중심 플랜에서 이렇게 보험을 각각 설계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월 보험료 뭐 2만 원대, 10,000원대로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치아가 약하신 분들 또는 뭐 금리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전문가님 드릴 말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니에요. 그 모든 보험이 다 마찬가지로 네. 그 어떤 설계사를 만나는지, 어떤 전문가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어떤 보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준비하는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전에 조소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라운이나 뭐 레진 같은 보존 치료는 2만 원 선에서 가능하시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넣으셔도 이제 3만 원 선에서 가능하신데요. 그러면 만약에 임플란트를 2개를 하신다 그러면 2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시고요. 2년 동안 낸 보험료는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가심비 모두 다 충족하는 그런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뭐 임플란트나 크라운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치아 보험을 들어놓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가성비 대비해서 충분히 그 가성비가 뛰어난 보험이기 때문에 뭐 보험료에 대해서 너무 부담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내 치아 상태에 따라서 또 내 재정 상태에 따라서 또 치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니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를 통해서 치아 보험에 임플란트 특약을 넣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참여 방법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조소연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48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세 가지가 궁금하시대요. 일단은 실손을 가입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끼리 이제 어떤 거 가입했어? 네. 뭐 실손 있어? 라고 하다가 나 실손비 이만큼 내라고 하니까는 비교해 보니까는 생각보다 비싸다고 생각이 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주변 사람들보다 실손이 조금 비싸요. 근데 그게 맞는 건가요? 한번 체크 바랍니다. 이렇게 네. 물어보셨고요. 두 번째일 경우에는 그 증권을 보다가 정기납이라고 써져 있대요. 이 정기납은 도대체 뭘까요? 네. 라고 문의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CI 보험입니다. CI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럼 모든 보장이 다 보장이 될까요?
될까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48세 여성 수정자님께서 의뢰를 해주셨는데 또 실비를 가지고 친구분들과 비교를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보험료가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당한지 문의를 해주셨고 전기납이 뭔지도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I 보험은 요즘 자주 다루긴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CI 보험이 우리 시청자님께 맞는 보험인 건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보험 상태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보면요. 실손보험, 그다음에 종신보험, CI보험 이렇게 가입이 3건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 납입 기간을 보면은 실손은 이제 15년 납, 15년 만기로 계속 갱신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종신보험은 여기서 정기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기납이 무엇일지 다음 장에서 볼 거고요. 그리고 보장 기간은 종신이 있고 80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도 20년 납이고 종신표로 보장이 받는 게 있지만 두 번째로 봤을 때는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 드릴 거고요. 네. 총 보험료는 36,000원, 42,000원, 104,000원 해가지고 총 보험료는 183,811원을 납입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3개 보험에 가입을 해두신 상태인데 자 그러면은 각각 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역을 살펴볼까요? 네, 처음으로 실손으로 가보면요. 네. 일단은 상해 질병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한도로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상해 질병 통원 의료비 30만 원 한도도 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험료가 36,450원이에요. 그럼 생각보다 저는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저도. 그렇죠. 네.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이따가 당번 전문가님께서 얼마나 좀 다른 또래 분들과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려보고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6,000원이 저는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과연 어떻게 바뀔 건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저도 봤을 때는 저도 지금 10,000원대 정도 내기 때문에 네. 나이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내시는 것 같지 않은데 더 줄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쵸. 그러한 점은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보험 보장도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종신보험이에요. 근데 보험 기간은 종신. 있고 80세 만기가 있고 3년마다 갱신하는 게 있는데요. 자세하게 보장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주계약 2천만 원 종신, 이 주계약은 사망보험금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신까지, 그러니까 내가 100세, 150세, 200세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종신토로 보장이 되는 거지만 네. 막상 내가 보장받는 재해치료비나 입원비, 수술비는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기납은 결국 갱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전기 계속 돈을 내가 80세까지 납입해야 된다는 게 전기납이세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옆에 비갱신형은 어떤 의미예요? 보험료는 똑같지만 네. 정기적으로 여기 밑에 봤을 때는 갱신형은 보험료가 바뀌면서 정기적으로 네. 내가 80세까지 내야 되는 거고요. 비갱신형은 보험료는 똑같지만 내가 계속 80세까지 네. 결국 계속 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전기 납이라는 게 80세 만기,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는 건데 일단은 이 두 개, 재해치료비 입원 특약은 비갱신형이지만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가 갱신형이라는 게 문제점이라는 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보험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보험은 CI 보험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종신 있고 80세 만기가 있습니다. 주계약 3천만 원 종신. 이 주계약은 뭐라고 했죠? 사망 맞습니다. 보장. 네. 사망 보장으로 종신까지 보장을 받는 거고요. 나머지 여성 보장, 그다음에 두 번째 CI 암 진단 특약이 있습니다. 네, 여성 보장까지도 이제 종신까지 보장을 받지만 네. 두 번째 CI나 암 진단은 3년마다 갱신하시고, 그러니까 보험료는 3년마다 바뀌면서 80세까지 결국은 계속 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전반적으로 갱신형이 너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마지막 보험 상태까지 만나봤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충족이 안 되어 있었던 건지도 한눈에 체크해 볼까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은 일단은 갱신형은 원래 갱신형은 똑같고요. 그쵸. 그렇지만 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대요. 그래서 네. 과연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서 일단은 X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네. X를 드렸고요. 그리고 입원비 또한 입원비가 아까 있었어요. 네. 하지만 예전에는 입원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쵸. 지금은 암이 걸리셔도 금방 퇴원하셔서 네. 퇴원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입원비가 3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4일째부터 입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입원하고 퇴원을 했다.
그럼 입원비를 받으실 못 수 봤죠. 못 받습니다. 그래서 X. 그리고 수술비 또한 갱신을 계속하기 때문에 X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CI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요. CI는 중대한으로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코드가 딱 나왔다 할 경우에는 바로 진단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X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갱신형 특약이 많아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입원비는 4일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요즘같이 입원을 짧게 하고 빨리 퇴원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으신 상황인 거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CI 보험이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에 한해서 보장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좁다는 점, 기존의 문제점을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80세 만기고 전기납 저희가 배웠죠. 그리고 CI 보장 범위는 아주 좁고 갱신형이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잘 손볼 수 있을지, 현명하게 리모델링 할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찐 보험쟁이 김명진 전문가님. 네. 찐 보험쟁이 김명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실손이 특히 비싸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정기납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3번째는 CI 보장이 뭐뭐 되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소연 전문가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6,000원이라는 보험료가 저 역시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시청자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만나 뵙고 상담을 해보니까요. 처음에 이분이 2012년에 가입하실 때의 보험료는 17,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갱신을 하면서 그 2배가 넘는 36,000원까지 갱신이 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거고요. 3가지 보험을 내시는 총 금액은 18만 3천원이고요. 이 중에 비갱신 보험료는 12만 4천원, 갱신 보험료는 5만 9천원으로 한 6만 원 가까이 되시는 보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손 보험 가지고 계신 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만 6천 원을 내시는데 이분이 지금 2014년도부터 5번 갱신을 하시면서 보험료가 2배나 올랐기 때문에 난 또 계속 갱신하면 너무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지금부터 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착한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드렸고요. 2번째 화면을 보시면 종신보험 가지고 계셨잖아요. 변액종신에 주계약 2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고 재해치료비 1,000만 원이 있으시고 수술비 특약이 있으신데요. 지금까지 내신 보험료는 380만 원이시고요. 앞으로 갱신하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도 1,6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근데 재해치료비 특약에서 보장이 되는 거는요. 재해나 상해 다쳐서 이런 거로 만약에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과 별개로 통원 한 번당 10,000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입원비는 하루에 2만 원씩 받는 건데 4일째부터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때 가입하실 때는 괜찮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계에 의해서 암에 의해서 입원을 하시는 분들도 5.6일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한 이틀이나 3일치 보험금을 받으시니까 4만 원 아니면 6만 원을 받으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을 해보신 것 같고요. 수술비 특약은 이제 여기 1,000만 원이라고 되는데 1,000만 원이 다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혀 있는 그 단위고요. 1종에서 5종 수술비로 나눠져 있어서 1종은 10만 원, 5종은 300만 원인데 1종은 주로 뭐 치질 이런 수술을 10만 원 받으시고요. 2종은 핀을 박는 수술 이런 거 하셨을 때 30만 원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담낭이나 이런 장기를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을 하셨을 때 50만 원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4종, 5종은 뇌나 뭐 암, 심장 이런 거에 관련된 수술이에요. 그래서 개복을 하거나 개두를 하거나 이런 걸 동반했을 때 100만 원이나 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시는데 저거는 갱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바꿔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지고 계신 여성 CI 보험을 보였는데요. 보험료가 10만 4천 원인데 여기는 갱신 특약이 2개나 들어있고요. 이거는 처음에 가입하실 때의 보험료는 8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갱신을 하면서 10만 4천 원 정도가 됐으니까 한 6년 사이에 2만 5천 원이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고객이 이렇게 비싸다. 그리고 계속 갱신이 되는데 이게 진짜 보장을 다 받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여성 보장 특약에서는 여성암, 그러니까 유방암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으시는 거고요. 암에 의해서 유방을 절제하거나 보건 수술하셨을 때 500만 원, 그리고 뭐 이렇게 관절염 걸렸을 때 200만 원 진단금을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I 보장 특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I는 어떤 거냐면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거 그런 큰 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이렇게 심장이나 뇌에 관련된 큰 수술을 하는 거를 다 포함해서 그거에 두 번째 걸리는 첫 번째 것만 한 번 받으시는 건데 그것도 갱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도 갱신인데 80세까지 만기이시고요. 그런데 암 진단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납입하신 보험료는 830만 원인데 앞으로 내셔야 할 보험료도 지금 내신 거에 한 3배 정도를 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부담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48세면 이제 앞으로 자녀도 있으시면 자녀가 뭐 이제 결혼도 하고 아직 대학생이고 하면은 막 학비나 이런 부분까지 걱정이 되셔서 더 그런 생각을 드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보면 갱신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간단하게 표에 의해서 40세 정도에 가입하신 보험이 점점 올라서 지금 48세니까 10년 정도 사이에 보험료 내는 게 30% 이상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전기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내야 하고 전기납 중에서도 뭐 3년 갱신 이렇게 말한 거는 전기납이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전기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100세까지 유지를 하신다. 그럼 100세까지 내시는 거고 80세에 끝나는 특약이면 80세까지 내셔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으시고 갱신보험료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병원을 많이 가고요. 병원비가 예전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좀 지금까지 내신 게 너무 아깝지만 그리고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갈아타시는 게 더 많은 게 지금까지 내신 돈은 한 뭐 1,000만 원 좀 넘었었는데 앞으로 내실 돈이 3,000만 원 가까이 되셨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아쉽지만 대폭 수정해서 한번 이렇게 전부 다 갈아엎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 하시기 전이랑 후의 보장 내역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암 진단비는 똑같이 2,000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입하신 진단비에서는 암 진단비가 2,000만 원 들어있으신 분은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암, 피부암, 뭐 상피암 이런 거는 10%만 보장이 되는 200만 원만 보장이 되셨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1,000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는 좀 늘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적었는데요. CI에서 다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뇌나 심장에 대해서 보장을 CI에서 받으시려면 신경학적 결손 25%가 동반돼야지만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받으시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1,000만 원씩 보장해드리는 거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의 경우도 5.6일만 입원한다고 하는데 4일째 받는 거 의미 없을 수 있어서 첫날부터 받으시는 입원비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10만 원에서 300만 원 중요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나오는데요. 그거를 이제 1~5종 수술비 똑같은 건데 다른 회사에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거로 바꿔드렸고요. 21대 수술비라고 해서 뭐 이렇게 뇌, 뭐 심장, 위, 간, 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수술을 하셨을 때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로 바꿔드렸고요. 101대 수술비는 좀 더 세분화해서 위, 간, 폐, 뭐 뇌, 뭐 심장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해서 10만 원부터 이렇게 중요한 거, 돈이 많이 드는 건 좀 많이 나오게 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은 보험료 18만 3천 원 정도 내시는데요. 보장의 범위가 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병에 걸리고 큰 병이 걸렸을 때 굉장히 심한 상태가 돼야지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전과 후를 비교를 하시면 18만 3천 원 내셨던 거 18만 7천 원을 내시긴 하지만 총 보험료는
지금 리모델링 전 거는 4,900만 원을 내셔야 되고요. 갱신이 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하시면 갱신 없이 20년만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로 3,900만 원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셨던 보험료만큼 효과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내시는 보험료는 갱신이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똑같은 보험료를 내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이렇게 바꿔드릴 수 있는 거였고요. 실비보험에서 굉장히 비싸다라고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 40대, 50대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병원을 더 많이 간대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그땐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근데 실손보험이 회사마다 좀 보험료도 다르죠. 이유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요. 첫 번째 나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의료보험 수가라고 하죠. 병원에 얼마나 갔는지 그 통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각 사회에 그 손해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 번째가 각 사회 손해율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보험료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 분 같은 경우는 36,000원 내시는 거를 24,000원으로 바꿔드린 거는 착한 실손으로 바꿔드렸는데요. 건강하셨기 때문에 착한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뭐 그렇게 해서 도수 치료나 신경주사 같은 거를 맞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좀 비싼 느낌이더라도 이제 예전 걸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건강하신 분이시라면 현재 나와 있는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쨌든 간 본인의 내시는 보험료에서는 1,0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리모델링 후 모델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김명진 전문가님의 친절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잘 마쳤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착한 실손 보험료가 조금 부담된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 대해서 이걸 어떻게 과연 말씀해 주실까 했는데 이제 보장은 똑같은데 이제 보험 회사마다 보험료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17,000원 주고 가입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갱신이 돼서 36,000원 정도가 돼서 비싸다고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시청자님께서 건강하시니까 착한 실손으로 변경이 가능하셔서 26,000원대로 실손 보험료를 낮춰드려서 이거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기납이었었죠. 맞아요. 원래는 183,811원을 정기납 언제까지요? 80세까지 8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4,9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계속 납입한다고 80세까지 생각하면 4,900만 원을 더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20년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3,900만 원만 납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절감. 네, 그럼 1,000만 원을 어디 가서 빌릴 수 없죠. 네, 그 네. 돈을 시청자님 여행을 가시든 네, 다른 저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네. 부족한 보장을 더 채워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제는 진단비도 각각각으로 CI일 경우에는 협심증이나 이러한 장애를 동반을 해야지만 보장이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진단비를 각각각으로 해가지고 수술비도 각각각으로 보장을 잘 받게끔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까는 전부 다 X표가 그어져 있는데 이제는 뭐 다 동그라미표로 그어져 있습니다. 건강하셔서 다행히 정말 건강하셔서 착한 실손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도 줄어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납입 기간도 아까는 전기납이었지만 20년만 납입하면 되도록 역시나 그래서 보험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비 보강 진단비도 각각 보완하는 걸로 잘 바꿔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테트리스 표로도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80세 만기였는데 네, 지금은 100세 네, 만기로. 100세 만기로 넉넉하게 넓혀드렸고 착한 실손 변경해드렸고 또 수술비를 보장을 해드렸고 아까 또 뇌랑 심장 쪽에 진단비가 없었죠. 네. CI로는 있긴 있었지만 그 장애를 25% 장애를 동반을 해야지 돼요. 네. 하지만 지금은 진단만 받아
받아도 장애가 어. 없어도 보장이 네. 될 수 있게끔 바꿔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비, 수술비까지 다 보강을 해드리면서 또 비갱신으로 바꿔서 보험료도 대폭 낮춰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만족스러운 리모델링 결과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만나보고 계신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점하시고 저희 보험스쿨로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문의를 많이 해주셨던 다빈도 수술 보장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찐 보험쟁이 김명진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김명진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수술에 대해서 내가 그 수술을 하면 어떤 보장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2018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뭔지를 이제 여기 써놨어요. 첫 번째는 백내장이고요. 두 번째는 치액입니다. 치질 수술인데 치액이 치질 수술의 일부분이에요. 그렇고 그 세 번째는 척추 수술, 우리가 많이 하는 디스크 수술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충수염, 맹장 수술입니다. 그리고 5위는 담석증인데요. 담석증은 뭐냐면 제가 담석증 수술을 했거든요. 쓸개가 없어요. 쓸개에 담석이 생기는 거를 이렇게 뭐 레이저나 이런 거로 깰 수 없고요. 쓸개 생기면 쓸개를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쓸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쓸개가 없는데 그런 수술을 하는 게 담석증 수술인데 40대 뚱뚱한 여자한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저는 다 해당돼서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 수술 이런 거 엄마들 많이 하죠. 그리고 협심증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협심증은 이렇게 큰 병이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만 스텐트 삽입을 해서 여기 이렇게 심장에 이렇게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평생 몇 번의 수술을 두세 번 정도 더 하셔야 되지만 살아가시는데 문제가 없는 수술이고요. 돈은 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축농증 수술 요즘에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컴퓨터나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이래서 그런 게 많아서 그리고 이제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비염도 많고 해서요. 축농증 수술도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이 많이 하는 게 이제 편도 수술, 어린이들이 좀 더 많이 합니다. 이런 수술이 가장 많이 하는데요. 역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수술이 앞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막 이렇게 방송 TV에서도 본 것처럼 뭐 보험은 가족 사랑입니다 막 이랬는데 요즘은 보험은 가족 사랑이 아니고 보험은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고객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지금은 얼마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만큼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계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수술비 플랜에 3만 원 선에서 나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3만 원 선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경기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3만 원 정도면 그리고 대부분의 수술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거 100%를 다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거로 무조건 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 플랜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백내장은 이제 눈 앞에 있는 수정체가 뿌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좀 이게 혼탁해지거나 물건이 두세 개로 보이거나 특히 빛이나 이런 데서 눈시림이 많은 증상이 백내장인데요. 그런 백내장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셔서 이제 검사를 하시고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40대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컴퓨터도 많이 하고요. 스마트폰 많이 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예전에 우리 엄마 세대에서 엄마들이 하는 수술이 아니라 중년에서 40대부터도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렌즈 삽입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셨을 때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병원비는 한쪽 눈에 3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어떻게 받으시냐면요. 여기 100일대 질병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5번에 들어가 있는 30만 원이 받으실 수 있고요. 1호종 수술비에서 1종에 들어가 있는 10만 원 받으실 수 있고 21대 수술비에 세 번째 들어있는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 병원비는 30만 원 들지만 보험금은 100만 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눈을 수술하시면 2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비는 60만 원 들었는데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20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치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한쪽 눈을 오늘 하면 한쪽 눈은 내일 하든지 일주일 후에 하셔야 돼요. 같은 날 하시면 보장은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두 번째 많이 하는 수술은 이제 뭐 치질이었지만 치질 수술 말고 여기 표에 안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40, 50대 때 건강검진을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 대장용종 제거술이거든요. 근데 대장용종 제거술은 수술해야지라고 해서 수술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는 게 아니고 검진할 때 내시경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 표에는 없었던 거지만 굉장히 빈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으로 치료하면서 검진을 하면 비용은 한 25만 원 정도 들고요. 한 번 대장용종을 띄신 분들은 계속 생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검진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장용종 수술을 그러니까 제거 수술을 하셨을 때도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의 수술 비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백내장 수술비 제외한 질병 수술비 10만 원까지 해서 11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 받으시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또 검진을 하셨는데 생겼다, 용종이 또 생겼다, 그러면 그때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중복해서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로 관심 많은 그 수술이 디스크인 것 같아요. 근데 디스크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오래 살고 사람이 이렇게 서서 평생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나 이런 척추 문제는 좋아지지 않아요. 한 번 나빠지면 좋아지지 않고 수술이나 치료를 한다고 해도 100% 완치가 없기 때문에 척추나 디스크 수술, 척추 관련 디스크 수술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내가 낸 병원비보다 좀 두세 배 정도 많은 보험금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척추 수술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 방법에 따라서 병원비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당일 입원해서 하는 간단한 신경차단 시술을 하면 200만 원 정도까지 병원비가 나오고요. 3박 4일 정도 입원하셔서 척추를 진짜 수술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시는 경우는 한 400에서 500 정도 병원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호종 수술비에서는 3종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받으시고요. 아쉽게도 21대 수술비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101대 수술비에 이게 3번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비 합쳐서 40만 원 해서
척추 수술을 하실 때마다 24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병원비는 아까 400에서 500까지도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어떤 회사는 척추 관련 수술비를 300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이 가능한 회사도 있고요. 항상 간호를 해야 되는 상태일 때 그 개호 유발 수술비라는 거에 대해서 진단금 100만 원 해서 총 640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른 회사에 가입하신 분들보다 한 2배 반 그 정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척추 수술도 이렇게 뭐 내가 낸 돈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척추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한 2년 정도 후에 수술하신 분이 다시 하시는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척추 관련된 수술은 좀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척추 질환으로 허리가 아파서 목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시거나 진료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5년 안에 이런 진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가입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되시더라도 조금 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나 지인들, 자제분들을 생각하셔서 건강하실 때 아까 보셨잖아요. 저렴한 보험료 3만 원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들 봐도 굉장히 척추 관련돼서는 이렇게 되게 막 겁나하시면서도 수술해도 이게 내가 나을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반면에 전부 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3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백내장 말씀드렸고, 두 번째 대장용종, 세 번째 디스크 수술을 말씀드렸는데요. 백내장은 평생 한 번 정도 하겠죠. 양쪽 눈 하시면 각각 병원비는 60만 원 나오지만 보험회사에서는 200만 원 지급받으실 수 있고, 대장용종은 치료 받으실 때 25만 원 정도 병원비를 내시는데 110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고, 이거는 할 때마다 해당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척추 관련된 수술도 250만 원, 24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단비를 못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까 그 100일대 수술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처럼 만약에 뇌나 심장에 관련된 수술을 하시면 예전에는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많아도 300만 원만 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면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비 보험이지만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진단에 대한 특약을 넣지 않아도 현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도 있고요. 아니면 납입을 앞으로 안 하고 만기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예전보다 굉장히 훌륭해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진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계신 증권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는 그동안 문의를 많이 해주셨던 한국인이 가장 많이 수술을 받는 다빈도 수술 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가입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전화는 02-377-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점하시고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배운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하고 쉬운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